전설야담 명경대 활용해 범인을 밝힌 사또. 어느 따뜻한 봄날 금강산 구경을 가던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시골 선비, 살집이 두둑한 양반, 그리고 바랑을 진 스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다가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이들은 주막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고 마침 방 하나가 남았기에 한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양반이 자기 짐을 챙기더니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찜에 넣어둔 돈 뭉치가 없어졌어요. 선비와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양반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막집 주모를 찾아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혹시 밤중에 방으로 드나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모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밤을 새고 지켜봤지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시골 선비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은 돈과 거리가 머니 가난해 보이는 선비가 범인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요. 관청에 고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양반은 주모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청에 같이 갔습니다. 시골 선비는 자신을 의심하는 양반의 눈초리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행을 거부하면 범인으로 오해받을까봐 순순히 따랐습니다. 스님 역시 당당한 표정으로 같이 걸어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양반으로부터 돈 분실 사건을 들은 사또는 세 사람을 방에 앉게 한 후 편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스님이 피곤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이 주무실 때 양반의 보찜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색이던가요? 스님이 창가에 회색 보찜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걸 봤다고 말하자 사또는 선비를 쳐다봤습니다. 선비께서는 어느 쪽에서 주무셨소? 선비가 그 보찜 바로 옆에서 잤다고 말하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찜이 열려 있던가요? 묶여 있던가요? 선비는 피곤해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이런저런 몇 가지를 물어본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또가 이처럼 말하자 양반은 한층 밝아진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비와 스님은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세 사람을 데리고 내금강의 명경대가 보이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명경대는 앞뒤가 똑같은 모양의 큰 바위를 이루는 말이며 그 앞에는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사또는 선비와 스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 맑은 물이 사람의 죄를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분을 명경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초조한 기색을 띄었고 선비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한 후 햇살이 잘 비치는 곳에 스님을 세우고 햇살이 약한 곳에 선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을 세면 눈을 뜨세요. 잠시 후 사또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이 눈을 떴는데 맑은 물에는 스님의 그림자만 비쳤습니다. 스님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더니 죄를 자백하고 돈이 들어있는 자기 바랑을 양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비를 의심했던 양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사또는 자연스러운 대화형 신문을 통해 스님이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범인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선비에게 사과했고 도둑 누명을 벗은 선비는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했으며
이후 명경대에 서면 죄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